펀드 스트렛의 톰 리, 월가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강세론자 중 한 명일 텐데요. 그가 무려 2035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장기 강세장을 예측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담한 예측이 과연 탄탄한 분석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위험한 낙관론에 불과한 것인지 그 논리 구조를 아주 다각적이고 또 심층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톰 리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의 분석 철학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판단에서 자유롭다. 다시 말해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직 데이터와 증거가 보여주는 것만 따라간다고 강조하거든요.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그의 말이 맞았던 경우가 꽤 많았던 게 바로 이 철학 때문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톰 리의 대담한 2035년 전망과 그 핵심 근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비관론자들의 강력한 경고도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통찰을 얻어가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톰 리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약 2035년까지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장기 감세장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르내리는 건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주장 뒤에는 아주 단단하고 구조적인 동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톰 리의 분석 프레임워크, 그 전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구 통계, 그리고 기술입니다. 톰 리 분석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장의 사이클이 특정 세대가 소득과 소비의 정점을 찍는 시기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과거에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돈 벌고 쓰던 1999년에 시장이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2035년쯤에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세대 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끌어올리냐?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평생 모은 부가 이제 밀레니얼과 G세대한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돈의 성격이 바뀝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공격적이거든요. 안전한 채권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파괴적인 혁신은 결국 새로운 기술을 겁없이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가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구 통계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 혁신이죠. 톰 리는 특히 AI와 블록체인을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고 봐요. 아예 경제판을 뒤엎는 진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AI는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특히 금융 같은 오래된 산업의 비용 구조를 아예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인건비잖아요. AI랑 블록체인이 바로 이 비효율을 해결해주면서 수익성을 말 그대로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무슨 강세장이냐?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톰 리는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톰 리는요,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가 스위트 스폿이라고 부르는 딱 좋은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리 2%에서 6% 사이입니다. 이 정도 금리는 경제가 아프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낮으면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하고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힘들어하지만 지금은 딱 그 좋은 구간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톰 리가 그리는 아주 낙관적인 미래 시나리오겠습니다.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죠? 하지만요, 시장에는 당연히 정반대의 목소리도 아주 크게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는 강력한 반론들을 들어보면서 분석의 균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을 보는 거물들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쪽에는 인구와 기술의 힘을 믿는 톰 리가 서 있죠. 그런데 반대편에는요,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 이건 그냥 거대한 AI 버블일 뿐이야. 모든 버블의 끝은 붕괴였어.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물 레이 달리오는 한술 더 뜹니다. 천문학적인 빚더미랑 사회 갈등이 합쳐져서 모든 걸 무너뜨리는 복합 위기가 올 거다라고 예측하죠. 정말 완전히 다른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거시적인 분석이 실제 투자로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냥 미래는 밝다고 말만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톱니의 큰 그림이 어떻게 구체적인 종목 선택으로 연결되는지 그 논리의 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 아주 잘 녹아있는 게 바로 GRNUI라는 ETF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AI,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여러 개의 강력한 순풍을 동시에 받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기업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요, 팔란티어 같은 최첨단 기술주도 있고 JP 모건 같은 전통적인 금융주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의 거시 분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톱니의 방법론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다 보면요, 그가 시장의 바닥을 잡아낼 때 쓴다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비기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변동성 지수, VIX를 활용한 규칙입니다. 그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서 VIX 지수가 60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진정되면서 30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그 순간이 100% 확률로 시장의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와, 100%라니 정말 단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100%짜리 규칙이요, 역사상 딱 두 번 일어났던 일에 근거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과연 데이터가 딱 두 개뿐인데 이걸 100%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과학적일까요? 심리학에 보면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찾고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는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톱니의 이 100% 규칙은요, 어쩌면 시장의 절대 법칙이 아니라 이 확증 편향의 아주 좋은 예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의 분석 프레임워크가 가진 강력함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 바로 과신의 위험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톱니의 장밋빛 미래, 그리고 비관론자들의 서늘한 경고, 심지어 그의 방법론 속에 숨겨진 약점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는 도대체 뭘 얻어가야 할까요?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톱니의 분석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강점과 약점에 정말 뚜렷합니다. 강점은요, 거시경제부터 개별 주식까지 하나로 꿰는 아주 일관되고 강력한 장기 투자 나침반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정부 부채 같은 거대한 시스템 리스크는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방금 봤던 100% 규칙처럼 인지 편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톱니 편을 들자, 또는 제레미 그랜섬 편을 들자 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시장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두 가지 관점, 즉 구조적인 낙관론과 순환적인 비관론이라는 서로 다른 생각의 틀을 모두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무기를 모두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톱니의 이 담대한 비전은 미래를 꿰뚫는 통찰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자신감의 발로일까요? 그의 낙관론과 비관론자들의 경고, 이 거인들의 지적 충돌 속에서 과연 앞으로 10년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분석과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